2021년 9월 고2 국어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철학 지문 되겠고요. 철학 지문을 파악하는 방법은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관점인가? 철학 지문이니까 철학자와 또 철학자가 사유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 지문은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1문단에서 기억에 관해서 플라톤과 하이데거가 나와. 두 철학자들의 관점은 일치하는데 기억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그 다음 2문단에서 기억에 대해서 피테라는 철학자가 나와. 역시 위 철학자들과 동일한 관점, 기억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그 다음 3문단에서는 이제 한편이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 바로 기억에 대해서 니체는 다르게 본다는 거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럴 경우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3, 4, 5문단까지 처리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마지막에 5문단에서는 기존의 철학, 기존 근대 철학 또는 기존의 전통 철학이 만약에 이렇게 원을 그린다면은 전통 철학에서 추구하는 바가 A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A라고 할 때 한편이라고 나오는 다른 철학가는 이렇게 점 하나, 이걸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에서 적용하자면 기억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니체만 기억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니체의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치, 이렇게 맺는 구조가 철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거든. 참고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읽어보니 기억과 망각이 나와. 이 대상은 기억과 망각인데 주 대상은 기억이야. 기억을 긍정했다면 망각을 부정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그러면 니체는 기억을 부정하고 망각을 긍정했다. 그래서 아까 이 관점을 보면은 니체의 관점은 기존 플라톤, 하이데거, 피에테의 관점과 다르다. 기존 철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다. 1문단. 서양 철학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논의해왔다. 많은 철학자들이 논의해왔는데 무엇을?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면서. 플라톤은 이라고 나왔어. 철학자에다가 표시해야지. 관점 파악해야 되니까. 그럼 플라톤은 이 많은 철학자들 중에 한 명이지. 서양 철학에서 많은 철학자들 플라톤. 플라톤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인 이데아. 이데아는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인 거야. 이데아에 대한 개념이나 설명이야.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우리 아까 같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누가? 플라톤은 이렇다고 하였다.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다음,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뭐뭐보다 이런 거 유의하고, 기억이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 자, 기억이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에 둘 사이의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첨가.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다시 말해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플라톤은 기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데아를 생각할 때 이데아는 기억을 통해 인식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하이데거는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했어. 망각은 없다라고 했고. 이렇듯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자, 이렇듯 이제 정리하는 거지.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억과 망각의 대조. 필기 정리. 사유대상 기억에 대해서 플라톤과 하이데거가 나왔고, 플라톤은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서 인식한다. 하이데거는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기억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즉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 망각은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인식을 해왔다. 다음 이 문단.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기억에 대해서 마구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물 피이테. 피이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어떻게 보았느냐.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기억에 대해서 최고라고 하니까 매우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두 철학자와 긍정적 관점은 같다.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A는 A이다 라는 명제에 의거해서,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A는 A이다 라는 명제에 의거하여 주장을 할 때 나는 나이다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는 생각하였다. 어떤 것? A는 A이다 라는 명제에 의거해서 주장할 때 나는 나이다가 돼야 된다.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이다와 같은 명제로, 자, 동일성 나왔고, 지금 나는 나이다, A는 A이다. 지금 기호로 표기하면은 A 이퀄 A, 나는 나. 모두 다 동일성을 나타내지. 의자는 의자이다, 같은 거잖아. 자, 이거 A는 A이다. A 대신에 다른 거, 나를 넣었을 때, 의자를 넣었을 때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의자가 바로 그때의 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A는 A이다 라는 명제는 과거 A, 자 여기서 시제가 들어갔지. 처음 A는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A는 현재의 A. 자, 시제 유의하고 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 전제. 먼저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우리 지금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는 과거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자신을 기억한다. 우리 떠올려 보면은 처음에 피이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했잖아.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어. 그러면 경험 속의 나, 과거의 나도 나이고 현재의 나도 나이다. 과거의 나를, 경험 속의 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의자를 과거의 의자가 현재의 의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의자를 기억했기 때문이지. 따라서, 중요한 것, 따라서 그가 주장한, 자, 결과 그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자기의식 주장했지? 자기의식이라는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자, 같음을, 이거 동일성이지, 동일성.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중요해. 자, 통에 나와 있는 이 구조는 A통의 B라고 하니까 이것은 또 선후 관계인데 선지에서 뒤바꿔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두고,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기억의 능력 A를 통해 B, 과거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 동일성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B통의 A, 이렇게 거꾸로 역방향으로 나가면 틀린 답이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은 기억의 능력. 역방향이 되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한다. 그래서 기억한다 라고 하면 틀리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통의 B는 반드시 A 다음에 B가 와야 돼.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 동일하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자기의식을 망각한다 하면, 자, 가정이야.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 줄 모를 것이므로 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친구 얘기 나온 것은 나를 벗어난 대상을 얘기하니까 확장해서 세계가 되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면 나도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단 정리. 피에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기억이 경험의 최고라고 했고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했다라고 했고, 철학 지문에서 한편 하면 이제 새로운 관점이 나와. 니체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니체는 실존 철학의 선구자인데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했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나는 기억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피력할 테야. 기존의 피테까지는 1800년대 초반까지 사람인데 니체는 1800년대 후반부부터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서 1900년에 사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니체는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했다 라고 하면 기존 철학자들의 형아들의 생각을 거부하고 니체는 나 자신의 새로운 정반대의 철학을 펼칠 것이거든. 그러니까 한편이라고 지시어가 나온 거지. 한편 니체는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거부했다 해서 우리 파악할 수 있지, 비판하였다. 기억 능력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는 인식하였다. 주어 서술로 잘 보고,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대조 망각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에게 있어 망각은, 즉 망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는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 자, 망각 긍정한다 라고 나왔고,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예시,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 그러하듯이 자신의 사상을 여기 넣어서 과거의 기억들, 음식을 기억들이라고 한 거야.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런 것이다. 자, 그에 따르면 기억에만 주의, 보조사주의,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앞에 정보 중요. 인과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에가 인이고 뒤에가 그 결과.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하게 여겨서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어. 변화와 차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지. 니체는 기존 사유 전통을 거부하였다. 기억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기존 세 철학자들에서도 비판적이다. 기억을 부정했다. 망각을 긍정했다는 것은 기억을 부정했다. 기억에만 집착한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현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불행하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정리했고, 또한 첨가해서 그는
니체 계속해서 건강한 망각의 영양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지. 건강한 망각의 능력,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 궁극적, 최종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주어 서술어 잘 보고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 아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 건강한 망각의 역량이 있는 거야. 망각 있는 것인데 건강하게 있는데 순기능이지.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부서지더라도 부서지면은 보통은 슬퍼할 수 있는데 아이는 부서졌다는 것을 망각한 거야. 망각했기 때문에 순기능이 나오는 것이지.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모래성, 발전할 수 있네.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이다. 결국 그는 현재를 행복하게, 우리 산문단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중복되는 부분,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산문단에서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망각을 긍정적으로 본다. 산문단에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은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기억 좋아하면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 기억 긍정하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산문단에서 다시 한번 말했으니까 강조하는 것이지. 현재를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는 뭐야?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돼. 다음, 그러나 역적, 앞의 내용과 정반대야.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해 라고 했는데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는 것. 기억 능력 있긴 있어야 해. 철저한 망각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철저한 망각일수록 좋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첨가,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 기억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기억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완전 부정은 아님. 마치 예를 들어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바로 배설된다면, 자, 지금 음식의 예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 음식 부분 잘 정리하고, 이 문단 아니고 3문단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 예시, 그리고 여기에서 음식이 위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에 예시는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해.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해. 기억을 배설해야 해. 이 얘기지.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얘기고, 지금 여기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배설된다면 이것은 망각이지. 그렇게 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예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것, 앞에 정보 중요. 서양 철학에서, 즉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니체의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체의 사유,
사유에 대한 의의 가치가 있다. 요약하면 사문단 니체 망각의 능력 복원 아이와 같은 모습 예시 망각을 긍정적으로 보면 현재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다. 이거를 거꾸로 했는데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 다음 오문단 역시 니체 철저한 망각은 불가능해. 어느 정도 기억도 필요해. 철저한 어느 정도 이런 앞에 수식어도 잘 봐두고 니체 사유의 의의 가치는 기억 중심 서양 철학에서 혼자 망각의 능력을 찾고자 했다는 것. 니체 사유의 의의. 1번 독서의 분야를 고려해서 윗글을 읽는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야에 따른 독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 보기 가하며 읽어야겠군. 윗글은 철학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며 읽어야 되겠군. 정답 1번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지. 그래서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글에 담긴 관점. 철학가와 또 철학가가 사유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나머지 사회 현상 다루고 있지 않고 삶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법칙 없고 연구 성과 없다. 27번 5번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망각이 필요했다가 아니라 오문단에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오른선지 1번 플라톤은 기억을 설명하였다.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서 1문단에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자, 기억이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래서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하였다. 2번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로 인식하였다. 2번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로 인식하였다. 1문단에서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라고 했고 3번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판단하며 3문단에서 니체는 망각을 능동 창조적이다.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라고 나왔으니까 망각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판단하며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하였다. 사유의 전통을 거부하며 이거는 이 문장 자체를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 앞뒤를 좀 순서만 바꿨을 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그 다음 4번 니체는 음식물 예시 위에 가득 남아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가 유사하다라고 바로 옆에 나와 있고 정신들이 가득 차 있다면 라고 28번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고 기억은 기억, 니은은 A는 A이다. 디귿은 자기의식. 여기서 이 관계를 보면 기억이 전제돼야 하잖아. 자기의식도 기억의 능력을 통해 A는 A이다. 자, 이 명제 여기 설명 보면 A는 A이다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 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되는데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억의 1순위라는 거지. 기억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지금 자기의식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는 기억이 먼저 있어야 니은과 디귿이 성립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기억이 가능해야만 디귿도 가능하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자, 낡은 것 새것. 그랬더니
아직은 새로 사기 싫어요. 새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주신 거라서 그럼 그것은 낡은 지갑이지.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그럼 새 것 싫어, 옛날 것 좋아 라고 을은 말하고 있고, 갑은 그렇구나 인정해주고, 근데 지난번에는 평소와 달리 국어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이번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니? 여기에서 시제가 달라지는데, 지난번 국어시험, 이번 시험, 과거와 현재야. 을,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이렇게 해서 과거를 긍정하고 있지. 아니, 망각을 긍정하고 있지.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 못 봤어. 못 본 그 시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있고, 망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야. 지난 시험은 망각, 지난 시험일 뿐이죠. 잊을 건 있고 이번 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지. 자, 이거 앞에서 아이를 보면 아이 예시에서 새로운 것은 어떤 것? 아이가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지. 이번 국어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2번. 피이테는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얼핏 보기에 A는 A이다 라고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A는 A이다는 시제가 들어가 있었잖아. 첫 A는 과거였고 두 번째는 현재였지. 과거 내가 앉았던 의자가 지금 이 의자다. 이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지.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과거는 과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제에서 틀렸지. 피이테가 말하는 시제와 일치하지 않아서. 옳은 선지 1번. 피이테는 을이 선물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3문단에서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인식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 3번. 니체는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과거에 집착하는 것. 생일 선물로 처음 사주신 거라서 의미 있고 익숙하다.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 새로 사기 싫어요. 부정한다. 그 다음 4번. 니체는, 자 이거 보면 앞에 피이테는 그 다음에 니체는 이거든. 이렇게 철학가의 사상 찾을 때도 앞에 있는 말에 체크를 해주면 눈에 잘 띄니까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 4번. 니체는 을이 국어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국어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 새로운 준비. 그 다음 5번. 니체는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좌절하지 않고 웃을 수 있다라고 했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새로 모래성을 쌓는 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